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 미안한데 개인적인 의뢰는 받지 않아.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 미안한데 개인적인 의뢰는 받지 않아.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당근을 싫어하는 미안한데 사람이 많은가 개인적인 보네. 의뢰는 받지 않아.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 미안한데 개인적인 의뢰는 받지 않아.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 미안한데 개인적인 의뢰는 받지 않아.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 미안한데 개인적인 의뢰는 받지 않아.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 미안한데 개인적인 의뢰는 받지 않아. 너무 자신감이 넘쳤나? 꽃규태는 전사의 부족이야. 먼 옛날에는 나타 전역을 순찰하고 지키던 특수부대였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오치칸이 남긴 독이 아직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니.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지. 이 시간에 여기서 제일 찾기 쉬운 사람이라면 영역이 어디선가 길을 잃고 육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난 사람을 구하려는 것뿐인데 할머니가 막았어. (500년이) 지났는데 또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군. 이러다가 잿더미성과 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걱정이야. 영혼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한테 방법이 있어. 방생해줄게. 바람이 부는군. 자, 모두한테 인사해. 먼지가 되어 사라져라. 내가 죽든 이놈들이 죽든 해보자고.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해. 여행자님 안녕하세요. 원신 5.2 버전 특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예. 들어봤지 잇몸 페이몬, 겪어봤지 수많은 모험, 태어나지 어떤 일에도. 요 나타에서 마스코트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페이몬 목소리를 연기하고 있는 성우 김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스카 역을 맡은 성우 수연입니다. 올로른의 목소리를 맡은 성우 서정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리 역을 맡은 성우 이은재입니다. 와. 아기 김용이네요. 너도 방송에 나오고 싶은 거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모두에게 널 소개해줘.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정말 귀엽네요. 뭐라고 했어? 귀엽다는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네요. 아니 그보다 저 친구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신 거예요? 알아듣진 못하는데 몸짓이랑 표정을 보면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 긴용은 다들 이렇게 부침성이 좋은가요? 아기와 달리 성체가 된 긴용은 무척 고고한 편이에요. 물론 안 그런 용도 있지만요. 사람이랑 똑같네요. 어디에나 특이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시틀라리 성우님 입으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는데요. 아무튼 긴용이 길을 안내해준다고 하니 꽃깃에부터 보러 가보죠. 좋습니다. 긴용이 지내는 부족은 꽃깃해라고 해요. 산 위에 떠있는 이곳은 전사의 부족으로 부족원 대부분이 비행을 잘하고 전투 능력도 뛰어나죠. 먼 옛날 꽃깃해는 나타 전역을 순찰하며 지키는 최정의 특수부대였어요. 전사들은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소식을 전달하며 나타를 위협하는 적을 누구보다 빠르게 제압했죠. 지금은 상황이 다소 변했지만 강함을 숭상하는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꽃깃해에서는 지금도 주기적으로 비행시험을 열어서 가장 빠르고 용맹한 비행부대 대원을 모집하는데요. 비행기술뿐만 아니라 비행원과 긴용의 호흡까지 평가 대상이랍니다. 오, 긴용이다. 긴용이 나타났어요. 긴용은 나타의 모든 용 중에서 가장 고고한 용이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하늘의 왕이라 칭하죠. 긴용은 활공 시 열소를 소모해 더 높이 상승하거나 일정 거리를 회전 대시할 수 있어요. 대시를 홀드하면 회전 대시 후 가속 활공 상태에 진입하고요. 또 긴용은 열소 바람 통로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해서 반대쪽 출구까지 도달할 수 있답니다. 와, 이렇게 높이 날 수 있으니 고고할 만도 하네요. 긴용의 동료가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긴용의 날개를 빌려 하늘을 날고 싶다면 긴용이 인정할 만한 자질을 보여줘야 해요. 예를 들면 비행 중 뛰어난 활쏘기 실력을 보여줘야만 용의 등에 올라타는 영광을 누릴 수 있죠. 여기서 잠깐 퀴즈! 에? 퀴즈요? 네, 긴용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하나 낼게요. 오, 나타에서는 각 부족마다 그들의 용 동료와 소통하기 위한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꽃깃해 부족도 마찬가지로 긴용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이 물건을 사용해 긴용을 불러야 하는데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저요! 네, 이은주 성우님! 용의 알이요. 땡, 틀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왠지 멋있잖아요.
주머니에서 용이 알을 꺼내 들고 긴용이 필요할 때 하늘로 알을 던지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긴용, 너로 정했다! 아, 잠깐만요. 여기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럼 정익성우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채소 바구니? 긴룡이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꺼내두면 긴룡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 과연 채소 덕후 올로론 성우님 답네요. 하지만 땡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방금 화면 속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아, 정답! 알겠어요. 호각이군요. 네, 정답입니다. 좀 전에 수연 성우님이 긴용은 고고한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긴용은 평소 부족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요. 심지어는 용끼리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생활하죠. 그래서 부족 사람들은 긴용을 부를 때 호각이나 호루라기 같은 발성 장치를 사용한답니다. 그렇구나. 은주 성우님,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시틀라리 성우님 대단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자, 방금 소개드린 것들은 긴룡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성격과 습성이에요. 다만 긴룡이 너무 까탈스러워 보이거나 긴룡과 잘 지내기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설사 긴룡이랑 갈등이 생겨도 꽃기태에는 차스카라는 최고의 중재자가 있으니까요. 차스카의 중재라. 키니치는 양측 모두 입을 다물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요. 보통은 차스카가 손을 쓸 일이 없어요. 다들 차스카의 실력을 잘 알다 보니 차스카가 나타나기만 해도 손을 잡고 화해하거든요. 오, 사람과 용의 싸움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네요. 하긴 사람끼리도 함부로 싸우면 안 되죠. 네, 차스카의 몸속에는 싸움을 갈망하는 욕구가 있어요. 어릴 때 그녀의 몸을 침식한 심연의 힘 때문이죠. 하지만 이젠 차스카 스스로 그 힘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릴 땐 그 이유로 버려지기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많았겠네요. 하지만 다행히 긴룡이 차스카를 거두어줬어요. 차스카는 긴룡의 보살핌 아래 자라며 그들과 함께 사냥을 하고 하늘을 날았죠. 이런 특별한 경험 덕분에 차스카도 놀라운 전투 능력을 가지게 됐답니다. 차스카가 파티에 있을 때 파티 내 자신의 캐릭터가 적을 처치하면 일정량의 열소를 회복합니다. 밤온 가오 상태의 차스카는 올가미를 쥐고 영혼총에 탑승해 긴룡처럼 날아올라 비행합니다. 이때 차스카는 이동 속도와 경직 저항력이 증가하고 비행 시야를 더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죠. 와, 공중에서 이런 시야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차스카는 평범한 사람을 초월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밤온 가오 상태에서 일반 공격 시 차스카는 전방의 적에게 바람 원소 피해를 줍니다. 강공격을 진행할 경우 차스카는 탄창을 채우고 특수한 조준 상태에 진입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일정 수량의 적을 조준합니다. 그리고 최대 6발의 그림자 추적탄을 발사해서 바람 원소 피해를 주죠. 이때 파티에 불, 물, 얼음 또는 번개 원소 캐릭터가 한 명 존재할 때마다 그림자 추적탄 한 개가 원소 전환을 일으켜 상응하는 원소 피해를 줍니다. 그럼 알맞은 파티원과 조합하면 차스카가 바로 여러 가지 원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 원소를 확산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 편리하고 강력하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차스카의 원소 폭발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원소 폭발 발동 시 차스카는 바람 원소 피해를 주는 광풍의 영혼 수확탄을 발사하는데요. 그 이 탄환은 다시 6개의 영혼 수확탄으로 분리되어 주변의 적을 공격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원소 전환을 일으킬 수 있죠. 와, 굉장해요. 역시 꽃기퇴 최강의 전사답네요. 그런데 차스카처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하늘을 나는 전사는 꽃과 박수갈채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만 저는 아직 날개를 펼치지 못한 새에게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비행시험에서 연달아 떨어져 긴룡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족에서 날개 잃은 자라고 불린다고 들었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약자라거나 버려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꽃기태엔 강함에 대한 그들만의 정의가 있거든요. 부족은 묵묵하게 날개 잃은 자를 지키며 그들이 다시 날아오를 날을 기다려주죠. 그런데 부족 견문 틀라로칸에선 이런 인식이 깨지려 하는 것 같아요.
긴룡의 날개에 의존하지 않고도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비행시험의 규칙도 바뀌어야 할 테니까요. 즉, 더는 날개 잃은 자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을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중재자 차스카가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으러 갈 거예요. 제가 아까 스토리를 살짝 훔쳐봤는데 엄청 흥미롭더라고요. 관심 있는 여행자님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혹시 스포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 아주 살짝만 해볼게요. 아까 차스카가 긴룡의 손에 자랐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 네네. 이번 부족 견문에서는 차스카의 용 엄마도 등장한답니다. 우와. 차스카는 인간 사회로 돌아온 후에도 자신을 키워준 엄마를 보러 자주 가는 편이에요. 가끔은 용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는 차스카에게 그런 부드러운 면도 있었군요. 좋아요. 구미가 당기는걸요?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바로 견문을 체험하겠어요.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신 임무 제5장 막간 임무 모든 불은 하나로에서도 꽃규태를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꽃기태를 도와요? 네, 저번 전쟁에서 시면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꽃기태거든요. 평범한 사람은 강대한 시면의 힘과 갑자기 접촉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꽃기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유유. 맞아요. 얀사도 자신의 부족인 비옥한 터전의 재건 작업을 마치고 나서 바로 도우러 달려왔어요. 나타에선 모두가 단결해서 서로를 돕거든요. 이곳에선 누구도 홀로 싸우지 않아요. 저는 이런 나타가 너무 좋아요. 아, 카피타노도 오는 것 같던데 맞나요? 네, 카피타노도 꽃기태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 카피타노와의 대화에서 여행자는 어떤 정보를 알아채는데요. 카피타노는 밝히려 하지 않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게 엄청 수상해 보여요. 그렇지만 당장 카피타노보다 중요한 건 모두가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면도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니까요. 최후의 전투가 남아있으니 반드시 기력을 보충해둬야 해요. 네, 꽃기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연기주인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명룡도 그곳에 살고 있죠.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그곳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오, 연기주인! 그럼 우리도 같이 가보죠. 자, 성화경기장 서쪽으로 가다가 높은 벽을 지나면 신비로운 연기주인 부족에 도착합니다. 매일 밤이 되면 이곳엔 나타 특유의 형광빛 풍경이 펼쳐집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고금에 정통한 명룡 대장로나 영혼술법에 능한 샤먼도 만날 수 있죠. 소문으로는 마음을 치유해주는 의술사도 있다고 해요. 연기 주인의 그라피티도 엄청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다들 그 오묘한 비밀이 뭔지 아시겠나요? 글쎄요. 아, 몰라도 상관없어요. 명룡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요. 네, 명룡은 지혜로운 용이거든요. 명룡은 특수한 시각을 이용해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사물을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와, 설명을 덧붙이자면 명룡은 지맥과 열소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용이에요. 열소 물질의 힘을 흡수해 자신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죠. 이 능력으로 더 높이 뛰거나 더 빠르게 달리거나 뜻밖의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특수한 그래피티에서 정보를 흡수해 특별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오, 수수께끼 풀 때 엄청 유용할 것 같아요. 5.2 버전에 업데이트되는 부족 견문 미클란 제1막과 제2막에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체험해보세요. 여행자님의 지혜만으로 풀 수 있는 수수께끼도 있지만 명룡과 힘을 합쳐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답니다. 열소를 보유한 상태에서 명룡이 위로 빠르게 도약하는 모습이 엄청 시원시원해 보여요. 혹시 명룡 부족의 캐릭터도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올로룬이 할 줄 알아요. 올로룬은 명룡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공중 이동 능력과 예리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차지 조준시 올로룬은 영역 교감 상태에 진입해서 나타의 특수한 그래피티와 문양에 담긴 힘을 추출할 수 있죠. 좋은데요? 올로룬이라면 그 여행자의 선자였던가요? 여태껏 파트너도 만나고 동료랑 제자도 만나봤지만 손자랑 만날 줄은 저도 진짜 몰랐네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다
시틀라리 덕분이죠. 시틀라리 고마워. 더 의외였던 건 올로론의 성격이에요. 5.1 버전 마신 임무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신 임무를 완성하고 보니까 엄청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더라고요. 아니, 예의 바른 손주인가요? 반전 매력이 상당하죠. 근데 사과하면서도 할 건 다 하던데 이걸 착하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인단을 미행하고 할머니를 속이고 몰래 도망치고 또 할머니를 속였잖아요. 할머니는 이 일을 기억할 거예요. 저는 이 일을 기억할 거예요. 어쨌든 특이한 사람이 많은 연기주인에서도 올로르는 유독 특이한 존재예요. 이렇게 특이한 성격이라면 혹시 사용하는 스킬도 좀 특이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로로는 지금까지 봐왔던 나타 캐릭터들과는 조금 달라요. 밤혼을 획득할 때 밤혼 가오 상태에 의존하지도 않고 대기 상태일 때도 밤혼 가오 상태가 유지되는 캐릭터거든요. 오? 전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올로론이 밤혼을 획득하는 방식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면 파티 내 캐릭터가 밤혼 발산을 발동한 경우 또는 올로론이 원소 전투 스킬을 시전한 후 파티 내 다른 캐릭터가 적에게 물원소 또는 번개 원소 공격을 명중시킨 경우 올로론은 일정량의 밤혼을 획득합니다. 오, 그러면 올로르는 물 번개 캐릭터랑 궁합이 좋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전투에서 적이 감전 반응 피해를 받거나 파티 내 다른 캐릭터가 밤혼 성질에 피해를 줄 시 올로르는 획득한 밤혼을 일정량 소모해 밤혼 가오 상태에 진입하고 초감각이라는 효과를 발동해 번개 원소 피해를 줍니다. 오, 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파티원과 함께 싸우면 올로르는 밤혼을 더 순조롭게 획득해서 밤혼 가오 상태에 진입하고 효과를 발동해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빙고.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게다가 이 효과는 올로론이 대기 상태일 때도 발동할 수 있어요. 대기 상태에서요? 진짜 편리하네요. 올롤은 간절히 원하는 파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로론의 원속 폭발도 공격과 지원 능력을 겸비하고 있거든요. 원소 폭발 발동 시 올로론은 고대의 비밀 의식을 진행해 초음파 영안을 소환합니다. 이 영안은 지속적으로 주변의 적을 도발해 적을 유인하고 음파를 발사해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와, 마물의 수가 많을 땐 한 곳으로 몰 수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네요. 유용한 스킬이에요. 네, 앞으로는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올로론이 해결사로 나서줄 거예요. 이외에도 월드를 탐사할 때 올로론은 파티 내 자신의 캐릭터의 활강 속도를 높여준답니다. 이래서 올로론이 도망이 재빨랐나? 농담이고요. 올로론은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니까 다른 파티원들과 싸울 때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가져다 줄 거예요. 네, 맞아요. 참, 5.2 버전에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여기도 용감한 여행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 어떤 곳이죠? 바로 오치카나타라는 지역이에요. 아까 꽃기퇴를 소개할 때 보여준 고성 말이죠? 멀리서 볼 때 엄청 예쁘긴 했는데 먹구름이 잔뜩 낀 게 약간 이상했어요. 버려진 지 오래된 곳 같던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여긴 나타의 금지된 땅이에요. 심연의 침식이 심각해서 사람이 살고 있을 것으로는 안 보이죠. 보물을 찾으러 간 사람이든 용을 죽이러 간 사람이든 최근 몇 년간 이곳으로 향한 모험가는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꽃기태에서도 정예 기사를 보내 정기적으로 이곳을 순찰하며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아, 잠깐만요. 용을 죽인다뇨? 그곳에는 방금까지 봤던 귀여운 긴 용, 명룡과는 달리 아주 무시무시한 용이 있거든요. 그 용은 고성에 도사리고 있다가 외부인이 들어오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다고 해요.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오늘날 나타에서 인간과 용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건 이전 세대의 인간과 용이 차근차근 노력해온 결과예요. 고대 나타에서는 인간과 용의 사이가 이렇게 화목하지 않았죠. 오치카나타를 탐사하다 보면 이 용이 날뛰는 이유를 알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탐사에 도움이 될 정보도 같이 가져왔죠. 여행자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화면을 보시죠. 짜잔! 저게 뭐죠? 오치카나타를 탐사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동료 터키석이에요.
혹시 이 친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맞춰보실 분 있나요? 심리적인 위안? 야! 하고 울어서 즐겁게 해주는 거죠. 꼬마의 대사를 뺏지 마세요. 다음! 꼬리에 갈고리가 달려 있으면 꼬리를 잡아당겨서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애를 뺏지 마세요. 다음!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말해주세요. 어쩔 수 없죠. 아까 오츠카나타의 심연 침식이 엄청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터키석의 힘은 심연에 아주 효과적이라 심연의 오염을 일부 정화할 수 있답니다. 또 터키석의 빛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서 비밀 근원 조각을 모으면 터키석의 힘이 더 강해져서 터키석을 데리고 용과 결판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오, 결판까지. 정말 유능한 동료네요. 동료가 또 한 명 늘어나는 건가요? 터키석이랑 꼬마랑 같이 오치카나타를 탐사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여기서 꼬마를 위해 화산으로 갈 중요한 증표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2 버전에서는 꼬마와 함께하는 새로운 모험의 장이 펼쳐집니다. 꼬마에 관한 비밀도 더 밝혀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참고로 오츠카나타에서는 이전 지역에서 만났던 용 동료들이 탐사를 도와줄 예정이에요. 먼저 어룡의 힘을 빌려 비밀 근원 장치의 공격을 피하거나 명룡의 힘을 빌려 수수께끼를 풀거나 긴룡의 힘을 빌려 악룡과 짜릿한 추격전을 펼칠 수 있죠. 이외에도 재미있는 콘텐츠가 가득 준비되어 있답니다. 방금 제가 뭘 본 거죠? 마그마 물고기? 나타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다만 여러분, 오츠카나타에서는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이곳에는 엄청 까다로운 심연 마물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 마물들은 자신의 형태를 뒤틀어 강력한 적으로 위장하는데요. 등급이 높은 마물일수록 모방 능력도 더욱 강해져요. 예를 들어 그윽한 의태식물은 다른 마물과 같은 근원을 가졌지만 훨씬 상대하기 어려운 마물로 위장하죠. 싸우기 전에 보니까 이 심연 마물은 원래 식물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티바트의 지맥을 침식한 심연이 지맥의 기억을 읽어내서 티바트 대륙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모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빠르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이런 심연 마물을 상대할 땐 원소 공격을 통해 마물의 허개 방어막을 파괴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물이 피해를 받고 짧은 시간 동안 혼란에 빠지거든요. 밤온 성질의 원소 공격을 사용하면 마물의 방어막을 더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요. 심연이 이 정도까지 진화했을 줄이야. 이런 마물이 계속 진화하게 두면 얼마나 강한 적을 맞닥뜨리게 될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빨리 처리해야 돼요. 네. 새로운 지역을 다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을 공유해드릴게요. 자, 우선 5.1 버전과 마찬가지로 5.2 버전도 기간 한정 탐사 보상이 열립니다. 5.2, 5.3 두 버전 기간 내에 총 400원석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기원 정보입니다. 5.2 버전 상반기 이벤트 기원에서는 차스카와 리니가 확률 업으로 등장하고요. 올로룬의 획득 확률이 대폭 증가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벤트 기원에서는 종려와 느비에트가 복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기 이벤트 기원에서는 신규 5성활, 붉은 깃 별 독수리와 나타 신규 사성 무기 2종도 추가되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정말 많은 정보를 알아봤네요. 그럼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버전 이벤트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행자, 어서 오세요. 이번에는 버전 이벤트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벤트는 연기주인 부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5.2 버전 이벤트 영혼의 두루마리에서 여행자님은 시틀라리 올로룬과 함께 부족에서 일어난 신기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전투 도전을 완료해 의식을 방해하는 적을 퇴치하고 연기주인 부족의 두루마리를 복원하고 곳곳을 떠도는 영역을 모으는 등 3가지 콘텐츠를 완료하면 단서를 모아 베일에 쌓인 진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원석 등 다양한 보상을 얻으실 수 있죠. 와, 이벤트 분위기가 엄청 마음에 들어요. 시틀라리가 무슨 의식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신비로움이 물씬 풍기네요. 중요한 순간엔 역시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법이죠. 할머니 최고! 빨리 할머니랑 같이 모험하고 싶어요. 이번 이벤트에서도 할머니와 올로룬의 대화가 엄청 재밌더라고요. 이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저도요. 이번 이벤트에도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요. 함께 구경해볼까요? 첫 번째 콘텐츠는 길 잃은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필드 내에 떠도는 영역을 점수 획득 구역으로 몰아넣어야 하는데요.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싶다면 필드 내의 상황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드에 석판이 나타날 경우 석판 위에서 여러 번 점프해 석판을 파괴하면 떠도는 영역을 더 많이 해방할 수 있고요. 필드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폭풍의 방향을 잘 관찰해서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떠도는 영역을 모을 수 있습니다. 불청객 퇴치 콘텐츠에서는 적절한 파티를 꾸려서 적을 퇴치하셔야 합니다. 이때 알맞은 캐릭터를 선택해서 의식의 목표를 달성하면 퇴치 축복을 활성화해 적에게 물감을 뿌려서 범위 피해를 줄 수 있죠. 저 축복은 완전 연기주인 스타일이네요. 효과도 분명 대단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루마리 복원 콘텐츠에서는 연기주인의 특색이 묻어있는 영역 배틀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틀라리의 영역 투시로 획득한 조각을 두루마리에 올바르게 배치해야 하죠. 배치 순서와 위치를 잘 고려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자, 이렇게 이벤트에 참여하면 4성 한손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 야, 비주얼부터 완전 연기주인 거네요. 의식을 진행할 때 쓰는 도구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아참! 이번 이벤트에서는 나타에 관한 정보도 더 많이 밝혀질 예정이에요. 오, 어떤 정보죠? 살짝 스포해드리자면 소문 속 신비의 장소 잿더미 바다에 대한 단서가 이번 이벤트에 등장한답니다. 저번에 몬드의 모험가에게서 들은 적 있어요. 완전 기대돼요. 저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모험가 길드에서도 모험가들을 위해 실현을 준비했다고 해요. 여행자님을 포함해 여러 현역 모험가들이 초대를 받았죠. 실현 파티에 있는 캐릭터들의 능력을 활용해 지정된 도전을 완료해야만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요. 여러 자질을 다방면으로 시험하는 어려운 시험인 것 같던데. 그래도 여행자님이라면 문제 없을 거예요. 화이팅! 한편 몬드의 기사단은 치안 개선을 위해 전략 모의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모의전의 형식은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는 각각의 명예기사가 아군 교전 유닛과 전투 전략을 선택하여 상대 라인업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출전 라인업을 편성하면 마물들이 자동으로 전투를 진행하죠. 획득할 수 있는 유닛과 전투 전략이 랜덤하게 등장하는 만큼 모의전의 형세가 더욱 변화무쌍해지겠어요. 네, 그리고 모의전이 진행될수록 더 뛰어난 정예 유닛이 출연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더 멋지고 강한 마물이 등장하니 잘 활용해주세요. 명예기사 여러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전장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를 거두고 모의전 훈장을 모아 진귀한 물자와 보상을 받아가세요. 역시 기사단은 열정이 넘치네요. 하지만 이어서 소개할 이벤트도 엄청 핫하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플레이 영상부터 보시죠. 오, 덱 구성 단계인가요? 피해 2배라 효과가 엄청난데요? 자동으로 진행되는 대전인가요? 와, 대박. 원소 반응 효과가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완전히 새로운 격투 모드니까요. 이번 자동 대전 콘텐츠에서는 거의 모든 원소 반응에 강력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전략을 세울 때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면 강력한 원소 반응 효과를 획득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는 여행자님의 선택에 달렸답니다. 자동 대전은 전반적으로 가볍고 캐주얼한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캐릭터들이 자동으로 대전을 진행하고 스킬 이펙트 속도도 더 빨라지거든요. 이야, 나타에 오니까 7성인의 소환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네요.
이전에 7성인의 소환을 접한 적 없는 여행자님이라도 이번에는 꼭 이 새로운 컨텐츠를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일반 모드의 7성인의 소환도 업데이트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확인해보세요. 모의전이랑 대전을 하고 나서는 자연을 거닐면서 힐링하면 어떨까요? 캐주얼 이벤트 동물 친구와 동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라미아를 도와 입양된 동물 친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면 동물의 시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활용해서 동물을 찾아보세요. 동물 친구를 찾으면 수수께끼의 입양인이 준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올로론에게 딱 맞는 이벤트인데요? 그러게요. 다른 나라의 동물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지맥의 경유 이벤트도 언제나처럼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모라와 경험치가 모자랐던 분이라면 잊지 말고 참여하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업데이트와 최적화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우선 현실 속 환상극입니다. 전에는 전투를 완료하면 매번 연극 준비실로 돌아가서 다시 책을 열고 도전 화면에 진입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전투가 뚝뚝 끊긴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셨어요. 5.2 버전 업데이트 후부터는 전투 종료 후 바로 다음 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 앞으로는 더 빠르고 몰입감 넘치는 전투를 즐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강력한 캐릭터를 기꺼이 빌려주는 여행자님도 계시잖아요. 이제 현실 속 환상극에 조연 기록이 추가돼서 조연 라인업 화면에서 어떤 친구가 자신의 캐릭터를 빌렸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내가 키운 캐릭터가 다른 친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죠. 또 콘텐츠 진입 전 파티 설정 화면에서도 개선 사항이 적용됩니다. 캐릭터 필터링 시 원소별 필터링 외에도 캐릭터 추천 포지션, 캐릭터 원소 통계, 주요 상대 유형 등 정보가 제공되죠. 와, 전에는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파티를 꾸렸는데 이제는 이 정보를 토대로 더 합리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주요 상대 유형은 해당 적에게 우세를 점하기 위한 핵심 정보인 만큼 눈에 띄는 자리에 표시해 두었어요. 여행자님이 파티 조합을 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이러면 어떤 마물을 어떤 속성으로 상대해야 할지 바로 알 수 있겠어요. 파티 고민이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네, 현실 속 환상극은 여행자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시스템 최적화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우선 배낭 화면에서 최근 획득한 5성 성유물을 최근 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합성대 재료 합성, 대장간 단조 의뢰, 속세의 주전자 가구 제작, 요리 시의 애니메이션 연출 시간이 줄어듭니다. 오, 잘 됐네요. 개발진이 퀄리티를 위해 정교한 연출을 만들었다는 건 알지만 맨날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같은 연출을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잖아요. 그리고 속세의 주전자에도 여러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씨앗함에 종류당 누적할 수 있는 씨앗 수량이 늘어나고요. 선계 보물 상점에 목재 상품이 추가되어 성계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나무왕의 가우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5초로 단축되어 필요한 목재를 더 빠르게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여행자님의 선계를 복제해서 꾸미려고 하면 늘 목재가 부족한데 선계에 진심인 분들한테는 최고의 개선 사항이겠네요. 네, 이 외에도 성유물의 잠금 기능이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 후 잠금 도우미 화면에서 추천 설정 사용을 통해 편하게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세트 추천 프리셋은 빅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물론 원하는 설정 조건이 있다면 세트 잠금 프리셋에서 세트 추천 프리셋을 비활성화하고 사용자 설정 프리셋을 설정하면 됩니다. 또 통용 프리셋과 세트 잠금 프리셋을 통해 배낭 속 다양한 세트 성유물을 일괄 잠금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앞으로는 배낭 정리에 드는 시간이 한결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잠금 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성유물 비경 도전 시작 화면과 성유물 획득 결산 화면에 성유물 잠금 도우미 이동 버튼이 추가되고요. 성유물 잠금 버튼 옆에 별표 표시 기능이 추가되어 마음에 드는 성유물을 따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필터링을 통해 표식을 남긴 성유물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보물찾기 나침반 기능도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선명이나 타임어택 도전 등 보물찾기 나침반으로 더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찾기 나침반과 신의 눈동자 공명석에 빠른 교체 기능이 추가되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지역이 바뀔 때 자동으로 해당 지역의 아이템으로 교체됩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이 외에도 여러 세부적인 최적화가 적용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후 올라올 버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에는 깜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12월 20일 버전 업데이트부터 엑스박스 시리즈 XS에서 원신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요? 네, 엑스박스 기기에서 원신에 로그인하면 바람의 날개, 엇갈린 운명의 날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하면 바람의 날개, 엇갈린 운명의 날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엑스박스 얼티메이트 게임 패스 회원이라면 추가 선물을 수령하고 엑스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원신을 즐길 수 있답니다. 엑스박스로 로그인하면 엇갈린 운명의 날개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자, 모두 기대하세요. 바로 원신 테마 카페 리뉴얼 소식입니다. 얼마 전 테마 카페 공사 일정이 뜬 걸 봤는데 지역 테마 변경 때문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번 테마의 주인공 캐릭터는 바로 짜잔! 단죄의 황녀 피슬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준비한 영상을 보실까요? 황녀의 이름으로 나의 강림을 찬양하라. 위대하십니다. 너와 난 모두 이 세계의 여행자. 틀림없어. 여기서 만난 건 분명 운명의 이끌림일 거야. 와, 피슬이라니 정말 멋져요. 제 생각에 피슬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 온 여행자여. 본 황녀의 궁전에 입성하는 걸 허락하도록 하지. 그럼 아마 오즈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가씨께서 자신의 카페에 방문해줘서 무척 기쁘다고 하십니다. 아이, 두 분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과찬이세요. 여러분의 멋진 연기와 함께 일러스트를 보니 가슴이 두근두근하네요. 그러게요. 벌써부터 새롭게 리뉴얼될 테마 카페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번 테마에서는 몬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F&B와 몬드 소풍 시리즈 굿즈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오픈하면 꼭 가봐야겠어요. 저도요. 좋습니다. 곧 새로운 테마로 여행자님께 찾아뵙는다고 하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소식은 추후 공식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번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벌써 끝나다니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아쉽네요. 그럼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행자님께 마무리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꽃기태와 연기주인 부족을 소개해드렸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방송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니 게임에서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랄게요. 분명 색다른 모험이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차스카한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5.2 버전에도 즐거운 내용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잊지 말고 플레이해주세요. 새로운 캐릭터들도 여행자님께 잊지 못할 시간을 선사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자님, 오치카나타에도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옛 나타, 멀리는 티바트 전체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여행자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